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원정이랑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하는 멘트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좀 진부하지 않아요? 진부해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수와 지수와 이사의 소림 사고. 웃으면서 시작을 해야죠. 소문 만복내라고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한구라가 온다. 그렇죠. 예. 웃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일요 경마인데요. 오늘은 마사회에서 또 돈을 쳐들어가면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터 이런 경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금 무지하게 주죠. 네. 얼마인지 알아요? 코리아컵 5억 그 뭐- 7천, 합쳐갖고 뭐 10억 잔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스프린터 3억 9천, 야, 그러면은 1등 상금만요. 아무튼 한 10억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돈이 다 경마팬들 호주머니 또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고 2착 상금도 2억이 돼버리니. 이 실소비자들은 완전 호구고 이 창출하는 애들 쪽에 뭐 마주, 마사회 이런 애들이 뭐 경마팬들 돈 갖고 지들끼리 막 쓰고 참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뚜껑이 딱 까져버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절보고 없어지라는 소리 또 못하지만 아무튼 좀 살짝 좀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런 조건에 맞게끔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가 원정일련이 5경주 9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3경주 10경주, 임승진이가 4경주 6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참메타입니다. 6등급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1견 2번, 6번, 10번 세 마리가 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 6번마 부르의 승자의 점수를 좀 더 실어줍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대한강산이라는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마필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너무 적극적인 너무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해석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자신보다 더 먼저 뛰어나갈 마필이 2번마 중전 마마 정도, 그 정도, 두 손 아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움직임을 충분히 보고 세 번째 바짝 쫓아갈 수도 있고요. 힘을 아낀 만큼은 마지막 구간까지 서지 않고 뛸 수 있는 그 가능성 충분히 보였던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부르의 승자의 두 번째 입상 넘어서 첫 승까지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원정일. 네, 그냥 불의 승자도 좋죠. 불의 승자도 좋고 뭐 따라가는 걸음도 좋고 문세영 기수도 좋은데 저는 기습이 가능하고 이번에는 선행이면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어떤 기복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번마 두손아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아진 거는 게이트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 한 번은 5번, 한 번은 9번, 한 번은 정준이, 한 번은 신지 안장으로 레이스를 좀 펼쳤는데 뭐 조교 자체는 직전 경주 체중이 빠져서 그런 건지 병합 없이 뭐 단독으로 강하게 좀 조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패월수와 이런 마필 없고 로열레이스 이런 마필 없기 때문에 아예 좀 경주를 좀 선행으로 이끌어 가면서 페이스 조절 이후에 끝걸음까지 버텨줄 수 있는 5번마 두손 아이가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손 아이. 2번마 중전마마도 1000m에 나와야죠. 이번처럼. 네, 지난번에 1200을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사연을 말씀을 드렸죠. 1000m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면 떨어질까봐
출마 투표 탈락이 될까봐 1200을 썼다. 떨어지더라도 1000m를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0m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등짝이에요. 문세영과 문정준의 제가 차이점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같은 문 씨인데 문 씨가 알고 보니까 남평문 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 남평문 씨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평문 씨고. 근데 왜 남평문 씨인데 틀릴까? 물론 틀리죠 당연히. 네, 다른 분이죠. 뭐 저도 뭐 평택임 씨지만 다 틀리잖아요. 어디 원씨예요? 저는 으뜸원 하나예요. 저도. 아니. 저 원주원 씨. 죄송합니다. 원주원 씨 하나예요. 어디 박씨예요? 미량박. 나 갑자기 또 당황해서 어디 원씨냐 물어보니까 또 으뜸원 하나예요. 이래버리면 또 원주원 씨 하나. 깝깝해지잖아요. 저기 강원도 원주. 문정균 기수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까먹을 데가 없으니까. 돈은 그러잖아요. 벌어놓고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돈은 그래요.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다 써버리면 없고 50만 원 벌더라도 안 쓰면 그 모으는 거고 그러잖아요. 내 돈이고. 예. 문정균 기수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기수협회 들어가서 봐도 이렇게 거기에 푹 숙이고 혼자 다니고 말도 없이 뭐 물어보면은 그냥 미소 짓고 들어가고.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중전마마가 진짜 좋습니다. 만약에 중전마마에 저는 문세영이가 탔다면은 2번 생각 않고 대가리 놓고 갑니다. 근데 등짝이 문정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스럽다. 아무튼 조건은 이번엔 딱 걸렸다 말씀을 드리고 한 마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8번마 팍스레인저가 이게 지금 2세마입니다. 근데 2세 신마경주가 이번 주에 분할이 되면서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능력이 이렇게 있는 말이 아니라서 신마경주들 가면 좀 팍팍하다. 상금을 좀 벌어야 돼서 2세마 경주를 안 가고 여기 나왔다. 라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주행검사도 느낌이 싹 와닿지 않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싹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릴 건데요. 3복승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3번마 머루랑도 6월 달에 뛰고 좀 쉬었다 나오는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까지는 전달해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2세마 10마리인데요. 토요일 경마 때 말씀을 드렸죠. 분할이 됐습니다. 토요일 2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으뜸원 씨 먼저 듣습니다. 10번마 더퀸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좀 싶어요. 뭐 게이트도 밀렸고 뭐 그래서 더 좋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체구가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근성, 주행검사 당시 보였던 모습, 조교 때 보였던 탄력감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좋다. 10번마 더킨 그레이스가 이번 경주는 저는 쌍승식 대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량복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퀸 그레이스의 구보 때 모습을 보면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야 좋다, 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보시 그 실루엣이 있는데 더퀸 그레이스가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심사 때 물론 이제 포화주로였습니다만은 그거 감안해도 기록 때문에라도 이거 대가리 팔리겠는데 훈련 때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진짜 대가리 강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바람 잡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생망아지 편성이기 때문에 올 것 같고요. 다 이름들이 좋아요. 영웅도 있고 뭐 캡틴, 히어로 다 있는데 7번은 치킨 이름이네 이게. 이 호텔식 치킨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행 심사 때 짧은 구간 스피드는 확실히 좀 낼 수 있는 마필이겠구나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훈련 때 모습 역시 구부신 모습을 보면은 7번 보드람도
꽤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1등급 마필인 가속 불패를 대동하고 나와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하는데 별다른 악벽이 없이 차분하게 순응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뭐 뚜렷하게 지금 전개가 그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의 강한 이 강하게 푸시하는 그 추진력과 채찍발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10번 다음으로 꼽아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0번마 더킹 그레이스야 뭐 임승진 역시도 당연히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내용이고 7번 보드라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이 되면서 진짜 가장 좋아라 하더라고요. 가장. 그만큼 말에 대한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은 좀 부족한데 돈은 벌고 싶고 근데 정말 깎아보다 했는데 편성이 분할이 되면서 토요전마 때보다는 토요전마에 좀 뛴다는 말들이 가고 이쪽으로는 좀 덜덜한 애들이 좀 오면서 7번 보드라미 18초 박대영조교사가 가장 좋아했다는 후문 말씀을 드리고요. 1번마 스피드 영웅이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좀 부족하다 한 주 더 하자 해서 한 주를 더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마무리 때 발줄을 끊다가 박마가 돼버렸습니다. 좆돼버렸죠. 공들인 게 무너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막판 마무리가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 스피드 영웅은 다음 기회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정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요즘마 방송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53조 마방의 1번마 천년 함성이라는 마필이 5등급 3번의 경주에서 직접 3번째 뛸 때 딱 변화를 주네요. 발주가 좋은 마필입니다. 발주가 좋은 마필인데 앞에 가서 이빨 붙여놓으면 라스트 걸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6월 4일 날 경주에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완전히 좀 잡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좀 보여줬는데 뭐 경주의 의미 자체가 저는 없었다라고 봐요.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찬호로 안장을 딱 교체해 놓고 역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레이스를 뭐 그대로 끝내버렸는데 뭐 부담 중에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순말이고 마체중도 뭐 470담하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 뭐 편성 자체도 그다지 뭐 강해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게이트 조건 좋은 안쪽 1번마 천년의 함성의 선입권 전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수 위라고 그러면 좀 오버인가요? 아무튼 저는 8번 금빛 로드 저는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20조 배대선 내에서 데뷔를 했던 말입니다. 이세만 시절 때 뭐 과천 시장배라든가 뭐 이세만 대상경주도 막 나갈 정도로 싹수를 보였던 말이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뼈 조각이 나왔고 또 뭐 다리가 좀 안 좋았고 그러면서 기복으로 보였던 말. 이게 언제 20조에서 옮겨갔냐면은 올해 3월달에 20조 있다가 49조 넘어간 건데.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다리가 여전히 시원하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탄탄한 기본기에 또 마필의 특성상 흙 맞으면 덜 때는 특성상 외곽이 나왔고 8번 금빛로드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 이유 듣겠습니다. 자, 조금 일찍 오전장에 첫 번째 준매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금빛 로드는 항상 흙 맞는 것을 좀 염려해야 되는 마필이고, 또 조교도 트랙에서 세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수영 조교를 반복하면서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제 변함없이 준비는 잘 됐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상대적인 끈기지만은 마지막까지 좋은 투지를 보여주면서 이 착을 찍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사실 10마리 가운데서는 으뜸입니다. 그래서 8번마 금빛 로드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다만 금빛 로드를 이제 놓고 가지 않는 이유는 1300m라는 거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당장의 1300m만큼은 더 잘 뛸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놈을 축으로 쌍승식도 금빛 로드는 뭐 기본 이상 팔릴 마필이기 때문에 쌍승식도 뒤집어서 한방 막권을 들어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이제 금빛 로드가 조금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저는 염두에 두면서 배당 마필 2마리만 얹어서
배당으로 또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원툴 쌍복 한방 그리고 만인에 대한 대비이자 배당으로 항구할 수 있는 조합도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지만 삼경주는 우리 밀양박 씨,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조차 일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입니다. 10마리입니다. 원정이 듣습니다. 네, 승급전 11마신 에이스 돌풍. 이 마필은요, 뭐 뛸 줄 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그런 마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서도 충분히 검증을 했고 자 이번 경주 승급전 뭐 감량의 이점도 없습니다. 직전 경주 11마신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3등급 하이퍼루프랑 병합을 하는데 밀리는 기색도 없어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4번마 에이스 돌풍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저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박수장. 힘이 좋은 마필이 썩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에이스 돌풍의 완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스 돌풍을 축으로 봤을 때는 에이스 돌풍 뒤따라가서 바로 그냥 야무지게 이착을 자력으로 갖다 댈 만한 마필이 또 없어요. 그만큼 승급전이지만 4번이 세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는 그냥 4, 5착이 아닌가라고 마음을 비우고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 막판에 나머지 애들이 쓰네 이러면서 2착을 오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마 액톤 블레이드가 그렇게 타면은 2착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바로 이제 우승을 꽂으면서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던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도 그렇게 착순이나 타임의 차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너무 이제 그 지난번에 깨졌다고 들이대서는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고 또 1300m 첫 도전이기도 하니까요. 좀 차분하게 모든 것을 4번한테 맡겨놓고 4코너 이후에 승부를 건다면은 2착 붙이기에는 딱 좋은 조건으로 일단 평가됩니다. 10번을 후착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보여줄 2세마들 두 마리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4번의 에이스 돌풍, 10번의 액톤 블레이드. 10번의 액톤 블레이드는 12월 달에 펼쳐지는 그 2세마 대상경주 브리더스컵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애초부터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 졸전은 아니에요. 경주 내용을 보면은 졸전은 아니고 착순해서 밀렸다는 건데 분명히 더 보여줄 말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한 마리 이제 배당마 좀 될 팔리는 말 중에 5번마 영광의 제인요. 7월 달까지는 12조 용변에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고영준으로 옮기더니 말이 몸이 좀 확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좀 보였고 자 이번에는 사토시가 아주 칼을 갈아댑니다. 직전에 한번 타고 뭔가가 아쉬웠던 거예요. 사토시가 칼을 갈고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25번, 25번을 뛰면서 1등 한 번, 2등 2번 온 전력이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방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조시발을 살아난 조시발을 보이고 있는 게 5번마 영광의 제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풍부한 경험이 이번에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 5번마 영광의 제인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4등급에 모두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루정마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원정일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이제 캡틴박을 말씀을 드리면서 레이스 편성이 좀 셌었다. 아치아치와 그레이삭스의 레이스였습니다. 야, 여기 지금 아치아치가 또 나오네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200m에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3세 마필이고 힘이 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직전 경주에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끝걸음 자체가 워낙에 좀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아치아치가 가지고 있는 선입권 끝걸음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아치아치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순발력 상대가 좀 뻔합니다. 한 두 마리 정도 뭐 임팩트 퀸 있고 뭐 역전의 우승
그리고 이제 복병 한 마리 정도인데 레이스를 풀어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정도 다시 한번 따라가다가 서둘러서 스퍼트를 한다면은 뭐 부담 중량 때문에 걸음이 무뎌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3번만 아치아치의 가능성 면에서는 뭐 동감을 합니다. 아치아치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사정주 임승진이가 이제 방송 준 메인 승부를 준비했는데 양쪽에서 공이 아치아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뭐 임승진이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치아치를 뭐 제껴놓고 뭐 여기서 승부를 본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아치아치를 안고 가면서 이제 아치아치의 부채 때릴 말 그리고 만에 하나 아치아치가 잘못되는 그림까지도 염두에 두는 막권 조합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가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 뛰는 말 2번 말 오더파지빌리티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 그대로 오더파지 읽으면 되죠. 빌리티스. 오더파지. 오씨예요? 그러게. 뭐 이름을 좀 짜증나게 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기 스펠링도 알 수 없으니까. 오더파지 짜증나게. 빌리티스. 열받으면 추천 안 해볼까 보다 짜증나서. 아무튼 근데 농담이었고요. 주행검사 때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끼를 보였습니다만 걸음발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목요일날 체버맨이가 발주를 끊는데 여전히 좀 탈까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200을 나온 거고요. 자, 이 말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게 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번 오더파지 빌리타스와 3번 아치아치를 포함해서 딱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선행 후보가 몇 마리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을 해줬는데 언급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데뷔전 그러니까 직전 경주 때는 아예 몸도 마음도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승부의 칼을 꺼내듭니다. 말 습성이 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겁이 많은 말들은 앞장을 까버리면 뒤에서 쫓아오는 말 발굽 소리에 놀래서 막 더 도망가 버린다. 그런 특성이 있다. 근데 앞에를 못 가면 이제 바깥으로 막 도망가 버리고 무리에 못 뭉치는 그런 특성이 이제 상반되는데 아무튼 그 말까지 엮어서 한 방을 때려내는 방송 준비에는 승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승부의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이루진마 사경주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이경주입니다. 1600에 5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6번만 라이징 어게인입니다. 앞에 가야 뛰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한 마필이죠. 5월달 경주도 그랬고 내치 기대으로 주행검사 다시 받고 나왔던 승급전이었던 6월달 경주도 그랬고 자 8월 경주에는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발주를 방해를 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후미권까지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빠졌다라는 게 좀 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00m를 첫 도전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이 6번발 라이징 어게인입니다.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1600을 첫 도전하는데 언제그리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편안하게 선행을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만 라이징 어게인 불안 요소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마필에 가지고 있는 습성 그런 것을 잘 살려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6번만 라이징 어게인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저는 그 18점 마방 두 마리를 좀 현장까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모닝 강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름고름으로 7월 2일 날 3차 고고 나서 이제 이건 다 뛰었구나라고 제가 평가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제 결론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기 없었고 요번에는 조금 상태가 직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그런 모습이어서 좀 강공이 좀 예상이 되고 3번이 조금 도와준다면 10번 맞이 신비한 질주가 최근 같은 주로해서 이제 취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흙을 안 맞을 수 있는 조건이고 계속 한 발을 꼭 참고 기다렸다가 쏘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전개면은 이 배당 내고 2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절대적인 충마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막판에 혼전 구도로 레이스가 흘러간다면 저는 레이스가 뭉치면서 10번마 신비한 질주도 선전 가능성이 있다. 두 마리 중에서 일단 제가 체크 순서는 10번 신비한 질주 먼저, 그리고 걸음 자체는 바닥에 드러난 3번 모닝강저까지 좀 예의 주셔야 생각입니다. 임승진이는 4번마 킹스톰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애증이라고 할까요?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생김새만 보면은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죠. 데뷔하기 전부터 뒷다리 편골절로 데뷔가 늦었습니다. 3세마 때 데뷔를 했단 말이고, 근데 계속해서 어떤 그 잔병치레로 인해서 생긴 만큼의 성적을 못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9번 뛰면서 2등만 3번 하고 있는데, 저는 5등급, 한 4등급,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데뷔 초에 그런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잡다한 질병만 없었으면 얘는 벌써 2군에 가 있어야 되는 말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 잠재를 갖춘 말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최근의 모습이 지난 3월달에 폐출혈 이후로 쉬고 나서 꾸준하게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폐출혈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말들은 뭐 몇 달씩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아무튼 폐출혈 이후에 뚜렷한 상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4번마 킹스톰을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700에 6등급의 7마리 편성. 여기가 바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주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예. 1700m 지난번에 보여준 라스트 잭팟, 이거 이편성보다 조금 더 센데 나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대가리 같습니다. 대가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국의 후예예요. 잉글랜드이어 자마 전형적으로 힘이 좋은 말. 그리고 늘면 늘수록 좋고, 이것도 완전히 똥 편성 아닙니까? 문sen이가 월요일 날 빵, 수요일 날 발주, 또 목요일 날 빵 놔주면서 전력을 점검하고 나오는 말, 4번 제국의 후예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오경주 1700m. 야, 1700m는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말씀을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 여부를 떠나서요, 잘라내야 되는 말도 정확하게 지금 몇 주째 지금 잘라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합이 되면 이번 경주는 한구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는 마필들 체크를 해주세요. 1번마 헌터호크라는 마필, 3번마 원리더라는 마필, 4번마 제국의 후에 언급이 나왔던 5번마 라스트 잭팟까지도 관심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중에 한 마리만 딱 잘라내도, 제가 4마리의 말씀을 드렸어요. 1번, 3번, 4번, 5번. 한 마리만 잘라내도 이거는 한구라가 되는 경주입니다. 왜? 이건 6등급 1700이에요. 어떤 놈을 믿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놈을 잘라내야 될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배팅, 돈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고요. 자, 한 마리는 정확하게 잘라냅니다. 그와 반대로 언급에 나왔던 4번마 제국의 후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잘라낸단 말은 못해요. 4번마 제국의 후예는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압축이 더더욱이 강해지겠죠. 1번마 헌터호크, 3번마 원리더, 5번마 라스트 잭팟. 여기에 지금 김옥성 기수의 2번마 싱크스윙도 아마 바람을 잡아줄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정확하게 깔끔하게 압축 승부 들어갑니다. 4번마 제국에는 좋게 본다. 나머지 마필 중에 잘라낼 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볼 놈,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 오경주입니다. 잘라낼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메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 원정일이 멘트를 잠깐 듣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찌개 예상할 수 없냐. 찌개 예상, 배팅 예상 말고.
근데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찌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근데 또 뭐 그건 하지 마라고 또 마사에서 뭐 여기저기 또 일단은 입김을 넣어가지고 불법이니까. 다 없어져 버렸죠. 네, 일단은 불법이니까. 아니 그걸 찍으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고는 우리가 지금 배팅 막고는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말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될 안 사도 될 맛과 말 이렇게. 구멍수를 줄인다. 그러면 되지 뭐 꼭 뭐 찌개 예상이라고 뭐 광고하고 간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승부를 잡았을 때 왜 승부를 잡았느냐. 인기마 뭐 대끼리를 안 본다. 그럼 그거를 뭐 찍든지 사든지 그거는 이제 베터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맞으면 그걸 뭐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찌개 예상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 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굳이 뭐 저희가 불법적인 거를 더 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요. 어떻게 예. 똑같네요. 예, 똑같은 그 누가 것 같아요. 활용을 하느냐. 네, 그 활용하는 그 베터 하시는 분 이제 베터분 입장에서 요거는 뭐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거기까지 맞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부산 3경주입니다. 1403등급 7마리인데 여기는 금요경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경주하고 분할이 됐다. 금요경마 구경주가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였는데 아마도 깔끔하게 작중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분할된 1호 교차 3경주 박 소장의 시각 듣겠습니다. 그치 이제 그저께 판타스틱 조이하고 이제 하이퍼루프가 인기를 모았던 그 경주입니다. 걔네들하고 뒤섞여서 편성이 됐으면은 사실 어느 한 마리도 이게 장담 못해요. 이제 가능성만 있는 정도죠. 근데 와중에 이제 그 두 마리하고 찢어져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3번의 예술의 명운도 선을 한번 까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한 마리 뚜렷한 맛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추천을 좀 먼저 우선순위 드린 마필은 7번마 BK 보스입니다. 와중에 승급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헬로비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분할 경주였지만 BK 보스는 직전에 그 편성이 좀 빡셌어요. 빡빡한 편성이었고 말이 이제 단거리 스타일로 보이기 때문에 1400m가 조금 고민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요거 돌파하면 3등급까지는 충분하게 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 기본으로 갖고 있고 끈기도 있어서 문중원이지만 문중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에요. 요번 경주까지는 분할도 됐으니까 한 번 더 데려갑니다. 언제? 네. 헬로비너스로 이제 17 막건이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점배당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배당을 깰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마 에이스 글로리를 추천드리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1400m라는 거에 저는 핵심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요. 5번마 에이스 글로리가 계속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계속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교가 길고 강하진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빵빵 쏴주는 그러한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대 역시 1번 7번이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5번마 에이스 글로리가 맞닥뜨렸던 상대보다는 분명히 저는 해볼 만하다. 왜? 1400m이기 때문에. 자, 5번마 에이스 글로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7번 BK 보스 쪽에 일단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자, 이번 주 22조 유충렬에서 날을 잡고 있습니다. 마방에 어떤 그 상금 벌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경주 때도 나오고 다음 5경주, 6경주까지도 지금 22조 유충렬에 상당히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일단 7번마 BK 보스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박 소장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임승진 역시도 우선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700의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8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러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구라를 꼭 해야 되겠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토요경마 때도 6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했습니다. 일요경마도 6경주를 토요경마도 방송 메인으로 했고
일요견마 역시도 6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했는데 자 뭔가 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토요일 6경주와 일요일 6경주는 그 누구보다도 임승진이랑 꼭 함께 하십시오. 느낌이 쫙 오고 있고 상황상으로도 지금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승진이가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 지금 판때기를 보니까요 1번부터 8번까지 아사무사 싹 팔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용도 임승진이가 뭐 목요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싹 접수를 하는데 각각의 나름대로의 출사표가 있더라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싹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건 찬스다. 왜? 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에 겐또가 더해지고 그 이제 그 추천하는 예상가의 어떤 그 사이즈가 가미해지면 거기서 이제 한구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줘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도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 6경주는 임승진이가 정말 잘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사연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직전 경주 철저하게 잡고 늘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임승진이가 노렸다가 정말 통안의 아쉬움을 남긴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완전하게 걸음을 숨겨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이번에 칼을 갈고 나섭니다. 일부러 1700m 나오는 이유까지도 임승진이가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선행 가려고 1700 일부러 쓴 거예요. 자 그 말 갖고 승부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그 개인대 쪽이 안 좋아서 주구장창 몸뚱이가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말이 이번에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 이번에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덜 팔릴 수밖에 없는 말이 1700m라는 거리의 특성과 맞물려서 대략 노림수가 되는 그러한 판때기라는 것입니다. 자, 8마리 출전이지만 정확하게 압축이 되고 있고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배당판을 압도할 만한 강축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역경주는 먹을 게 있고 또 승부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차 4경주입니다. 1200에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네. 이거 11번 로열 켈리가 이제 그 거의 뭐 아주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선행 가기도 쉽지 않고 선행을 가더라도 힘 안 쓰고 선행 가기는 글렀고 11번 로열 켈리를 저는 좀 약하게 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선행마가 많습니다. 배다리 하니 좀 전에 이제 설명이 나왔던 22점 마방 마필이고 10번마 다르마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가야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일 수 있고 11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안쪽에 1번마 에이스 선물이 승급전이기는 합니다. 연속으로 이제 승급전이에요. 6등급 승급전에 이제 5등급에 바로 우승 또 한 번의 승급전을 겪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마필 상태는 조교 때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행 경합이 뭐 보듯이 딱 뻔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선입권에서 붙어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라스트 얼음을 보여줄 수 있는 1번마 에이스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마 희망캔이요. 원래 이번 1400에 나오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경주가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져버렸어요. 1400에 나왔다면은 안쪽에서 참고 제대로 한 발이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거리가 1200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점, 그 점은 좀 고민스럽게 만들고요. 아까 제가 3경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주 유축연례에서 상금벌이 가용 자원을 이번 주에 총 출동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배다리안이 직전에 혼합 4군 편성에서 갖다 돌려버렸는데 국산 4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늘었지만 이번까지는 부담 중량 늘고 거리가 좀 늘었지만 이번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밀어줄 참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에 혼합 오픈 혼합마들 외산마들 3세 이상마 모두 15마리인데
여기가 바로 돈지랄 하고 있는 코리아 스프린터컵 대상 경주입니다. 국산마 11마리 또 국산말한다. 우리나라 말 11마리 그리고 미국 말 1번 홍콩 말 4번 일본 말 7번 싱가포르 말 10번 이렇게 해서 참 뭐 구색은 잘 맞춰놨네요. 예, 뭐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구색은 잘 맞춰놓은 우리나라가 또 그런 구색 맞추는 거 좀 신경 많이 쓰잖아요. 또 예? 실속은 없이 구색 맞추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부산, 서울 구색은 잘 맞춰놓은 경주 박수장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 자체가 저는 무슨 어떤 그 또라이 같은 생각에서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이라도 이게 지금 여기서 뛰고 있는 외산마들은 전부 다 뭐 호주산이건 미제건 살 때 이제 가격 상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격 딱 정해놓고 요거 이상 비싼 건 사오지 마 해놓고 그렇게 해서 수입된 외산마들 가지고 정말 그 나라에서 뛰고 있는 진짜 외산마들하고 붙여서 이게 지금 무슨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외산말들 싸게 사온 외산말들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이거 3억 8천 따먹겠다고 온 외산마들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뭐 벌마의 꿈과 페르디도 포모로이 뭐 자존심이 여기서 챙겨지고 자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각질대로 선행에 올인을 할 것이고 그 페이스를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이렇게 무식하게 초반에 도망가는 애들을 보고 원종원 외산마들이 그냥 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진 않을 겁니다. 이거 1200인데 무슨 이상한 애들이 있구나 하면서 따라 붙을 텐데요. 전체적인 페이스는 빨라질 것이고 저는 이 편성에서도 전개의 이점은 분명히 발생하리라 봅니다. 누가 그 이점을 좀 따낼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전 돌아온 표구용선이 확실한 단거리 마필이라고 봐요. 돌아왔을 때 크게 항구라도 했었던 마필이고 잘 뛰고 있다가 웬 또 1800m에 기어나와서 전경주 완벽하게 왕신을 당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이번마 돌아온 포경선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선입 뒤에 꽃자리를 물고 간다면은 직선주로 해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 해서 말값 다 필요 없이 돌아온 포경선은 막권용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언제? 네. 앞선 선행을 어떤 놈이 갈지 어떤 마필이 갈지 그것 또한 상당히 좀 안개 속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제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게이트를 좀 잘못 받았어요. 15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1등급에서도 나름대로 선행력이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경주입니다. 외국에서 온 마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온 윈블던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부터 시종일관 그냥 잡아 당기면서 라스트에 한 발 딱 쓰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그레이스 플립 같은 경우는 다케 유다카가 일본에서 일본 1등 중앙경마에서 활동을 하는 기수인데 국민 기수죠. 우리나라 박태종 기수처럼 국민 기수. 그냥 놀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케 유다카가 할 일이 없어서 주말에 왔겠습니까, 그죠? 돈 벌려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마필을 보니까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주로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고, 뭐 끝걸음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7번 마 그레이스 플립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안쪽에 1번 마 더투루스 오아일리스라는 마필도 이거는 단거리형 추임 마필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닥을 따라가다가 막판에 좀 한 발 쓰는 뭐 그런 단거리형 추임 마필로 보고 있는데 자, 원장님은 일단은 요런 마필들 좀 참고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천 마필은 7번 마 더 그레이스 플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다케 유다카가 말 타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넘버 원자키예요. 어떻게 타는지도 좀 궁금하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모래주로에 대한 적응력도 있는 마필 7번 마 그레이스 플립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케 유다카 두 발로 타요. 두 발 딱 등 잡았고. 다케 유다카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제가 한 15년
그 이상 예전에 워낙에 그 만화, 소설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 다케 유다카가 우리나라로 하면 다케 유다카인데 한자 이름으로 딱 두 글자더라고요. 두 글자를 뭐 번역기에 붙여놓으면 다케 유다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팔이 길어요. 그리고 허리도 길고 그리고 딱 하나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100m 남겨놓고 접전을 펼치다가 3차가 왔어. 그렇게 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마 팬들 99%가 안 갔다. 그런 기승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진이 굉장히 작아요. 액션이 작고 이성일 기수하고 조금 그러니까 재갈을 갖고 노는 그렇죠. 스타일이네. 그렇죠. 재갈을 갖고 노는 액션이 스타일. 크진 않아요. 액션보다는 이 손기술로 정확한 손기술로 재갈을 갖고 노는 스타일. 예.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예. 네. 꼭 한번 재갈을 갖고 노는 건지 몇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저런 말 설명이 나왔는데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이번 경주가 스프린터 경주고 다음 8경주죠. 다음 8경주가 코리아컵 경주인데 여기에 지금 낑겨들은 외산마 4마리보다는 코리아컵에 낑겨든 외산마들이 사이즈가 짱짱한 애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낑겨든 외산마들은 사이즈에서 좀 밀린다. 그러니까 아마도 또 구색 맞추기. 예, 암묵적으로 지난주 이 작년처럼 스프린터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좀 하고 먹고 코리아컵 경주는 너희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렇게 이미 이 암암리에 좀 교통 정리가 된 그런 출전 상황이다라는 게 접수된 내용이고 그나마 여기에서 외산마 중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온 10번마 윈블던 정도가 나름대로 조금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이번 경주가 좀 국산마 쪽에 결정이 좀 나지 않나 저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말 위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교차 5경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 4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안쪽에 1번마 럭키 한마라는 말씀, 마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필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5착을 오고 휴양을 쭉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공백전을 치렀는데 자, 공백전 치른 거 치고는 레이스 자체가 이제 우사인 너트 레이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사인 너트가 조금 물렁물렁해지긴 했었습니다만 자, 5월 달부터 굉장히 좋아졌던 우사인 너트 레이스였고 바로 그 다음 경주에 이제 커라지오 레이스에서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만 착 차이 반마신 차이밖에 안 났었고 그 다음 경주에 이제 중앙신화를 만나면서 조인건 기수가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 원게이트를 딱 잡았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액면에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19조 바운드 코리아도 있고 중앙신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중앙신화도 다시 한번 리턴 매치고 그러나 이번에 사토시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고 원게이트 잡았고 발주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1번마 럭키 한마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6번마 바운드 코리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교 때는 참 좋은데 실전에서 기대치의 절반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도 그랬고 마방의 진단도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번 튀었습니다. 8월 5일 날 편성을 좀 잘 만나서 여기서도 못 올까 했는데 완식이가 대가리를 쳐내더라고요. 조금 이제 기가 살았다 싶더니 2주 만에 출전해서 또 먹었습니다. 또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번에도 상대는 별게 없어요. 느린 말들 천지고 전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입이 되는 마필 순발력 기본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이건 운 좋게 3연승 충분히 달릴 수 있겠다. 6번 바운드 코리아를 계속 추천드립니다. 1번, 6번 공교롭게도 국산마 2마리를 양쪽에서 관심마를 추천드렸고 1번마 럭키 한마는 지난번까지는 16조 코보 형님네 소속이었죠. 김재섭 쪽에서 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별명이 옛날부터 코보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별명이 아직도 갖고 있는지 그 별명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6조에 있다가 7조로 옮겨온 마 럭키 한마 또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바운드콜의 두 마리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4번마 중앙신화는 이제 김명신이의 자가용이죠. 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안 타려고 그래요. 주행 불량기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신이한테까지도 이제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김명신이가 최근에 아주 잘 잡아내면서 뭐 그나마 돈벌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딱히 뭐 뚜렷한 센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추입이라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선두권이 무너지면은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고 여러나 플라멩코는 뭐 매번 보여준 전력이 딱 그 정도인데 부담 중량이 늘어버리고 외곽으로 가버리고 또 등짝이 조창욱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신경 안 쓰는 게 신간이 편하지 않을까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 오픈 3세 이상 마 11마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여기가 바로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우리나라 말 1번, 5번, 6번, 7번, 8번 몇 마리예요? 9, 10, 11. 우리나라 말이요. 우리나라 말. 6마리. 다른 나라 말 5. 6마리. 5마리. 5마리. 다른 나라 말 5마리. 6마리 아닌가요? 6마리. 우리나라 말 5마리, 외국 말 6마리. 우리나라 말 5마리. 네, 외국 말 6마리. 확실한 듣겠습니다. 저는 10번마 크리솔라이트입니다. 작년에 뭐 크리솔라이트가 어디서 뭐하다 온 놈인지도 아무도 그냥 뭐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약간의 정보만 가지고 잘 뛸 것이다. 그런 이제 그래 얼마나 좀 뛰나 보자 했는데 잘 뛰었죠. 뭐 저는 경마 복귀한 지가 이제 20년이 조금 넘는데 그 페이스를 그런 페이스를 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한 1, 2초나 3, 4초까지는 뭐 비철철 넘쳐가지고 그냥 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주로 그거 감안해도 그런 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9월 11일 작년에 뛰었던 그런 페이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솔라이트가 작년 모습이고 그게 하루가 다른데 작년 모습이고 금년에는 어땠느냐. 금년에도 3번 뛰어갖고 3번 다 입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아직도 최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솔라이트는 지금 마사회 사이트에도 뛰는 장면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친절하게 몇 번 달고 뭐 몇 번째 뛰고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후미 취입으로 장거리를 후미 취입으로 늦발에서 후미가 아니라 작심하고 붙들고 따라가서 취입으로 이 착을 따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자, 다케 유다카 아까 7경주 때 말씀드렸는데 뭐 크리솔라이트 아주 우아하게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네. 크리솔라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프랑스에서 온 이제 니무르라는 마필이 니무르라는 마필이 이제 2017년 6월 23일 날 최근 경주를 보면은 아니 프랑스가 경마장이 뭐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니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리플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자꾸 똑같은 게 나오나 그랬더니 2000m인가요? 2000m를 뛰는데 주로를 3바퀴를 돌더라고요. 똑같이 3바퀴를 돌더라고요. 이게 왜 자꾸 리플레이인가 봤더니 그게 한 경주더라고요. 3바퀴를 쭉 도는데 순발력도 있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또 빅투아르가 또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거 거. 모질이에요. 참 뭐 하여튼 뭐 그런 마필이고 서킷랜드라는 마필은 이것도 이제 추임마입니다. 완벽하게 좀 잡고 따라가는 그런 마필이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뛴 어떤 그 동영상 제공된 동영상이 작년 이제 1년 전 어떤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파파샷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이제 미국에 4마리 경주가 있더라고요. 4마리가 뛰었더라고요. 4마리. 1, 2, 3, 4등까지. 그런 또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근데 그 4마리 경주에서 3등을 하더라고요. 무지. 1등 쫙 가고 우리나라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치 레이스라 그래갖고 다이다이로 둘이서 다이다이로. 뛰어서 누가 먼저 이기냐 뭐 그런 게임도 예전에 있었고 그런 재밌어요. 완전 바카라네 그거는 누가 이기는 둘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고 런던 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가장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ELM 스테이크 그레이드급 3 경주에서 여유 있게 좀 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본에서 온 10번마 크리솔라이트 그리고 11번마 런던타운이라는 두 마리의 마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크리솔라이트하고 쿠리노스타오 두 마리의 마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11번마 런던타운을 원정일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닭개 유닭가는 크리스톨라이트 갖고 우승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7경주는 몸 풀고 8경주에서 우승 상금 챙기로 닭개 유닭가가 이거 뭐 올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톨라이트 한 표를 던지셨고 이제 국산마 쪽이에요. 5번 챔프라인, 6번 트리플라인, 7번 볼드킹즈, 8번 다이나믹 질주, 1번 쌈롱클이 나오는데 저는 7번 볼드킹즈가 드디어 이제 1800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색이 2015년도죠. 그랑프리. 네, 2015년도. 2015년도 그랑프리 우승마인데 뭐 한때는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았고 최근에 이제 꾸준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데 경주 거리를 못 맞추더라고요. 계속해서 짧은 거리.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상급이 없다 보니까 긴 거리를 못 나간다. 거기 나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짧은 거리 나가서 주구장창 바람만 잡고 좀 못 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1800m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한 2000m였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800m에 나왔기 때문에 볼드킹즈의 어떤 그 저력 까지는 관심권으로 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6경주입니다. 1400의 1등급에 모두 9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가 조교를 체크하면서 책이 점점 복잡해져요. 조교들을 좀 이렇게 좀 불안하게 하고 나오는 마필이 좀 상당히 많아서 이번 경주는 그 와중에 이제 조교를 좀 잘 하고 나오는 놈, 그 놈을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7번마 중앙대입니다. 액면이 없어요. 배당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번 경주 뭐 천지파크라든지 뭐 골드블루 뭐 이런 마필들 뭐 대상경주 나왔던 투트랩터 뭐 센 말들이 있는데 왜 이 7번마 중앙대회를 말씀을 드리느냐, 볼드킹즈 외산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물론 때리고 갑니다. 열심히 좀 때리고 채찍을 좀 때리면서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이 와중에 이 출전하고 있는 9마리 중에는 조교를 가장 성의 있고 가장 공들였고 가장 강하게 한 마필로는 7번마 중앙대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능력마들 물론 조교를 뭐 잘하지 않아도 능력 기본적으로 뛰는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성을 들였고 그래도 공을 들인 조교의 어떤 모습 7번마 중앙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6경주가 말들이 그 다 뛴 말들이나 한계에 부딪힌 부진마들은 아닌데 센 말들한테 붙여놓으면은 확실히 안 되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복병 수준으로 팔리다가 결국은 5, 6등 하는 그런 마필들인데 와중에 이제 이번마 천지파크가 지금 연달아 2번을 꽂아내면서 인기마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자는 없어요. 하자가 없고 계속 센 말들 빠른 말 쫓아가다 지금 2등을 했으니까 요 정도 편성이면 한번 착심하고 기습을 때려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외곽에서 또 한 마리가 밀고 나오면은 굳이 또 싸울 일은 없지요. 7번마 중앙대회가 이제 바로 그런 마필인데 우리 원정혁 의원이 얘기 좀 잘해줬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2군 떠날 때 기습으로 선행을 깜짝 놀라게 쏴버려갖고 그대로 꽂았는데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가장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2번 같아요. 천지파크. 물론 이제 최근에 저하고 인연이 없어서 맞춰먹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천지파크가 7번이 안 움직이면 선행 가면 되고 7번이나 5번 턴파이크 밀고 나오면은 차분하게 또 최근에 탔던 것처럼 선입하면 되고 그래서 운이 참 좋은 놈이다. 그래서 이번 천지파크는 이번 경주 저는 좀 세게 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4번마 투투레터입니다. 계속해서 22조 유축열내 마방의 말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마방에 상금 마방에 많은 말들이 없습니다. 크게 좋은 말도 없고 이제 몇 마리 갖고 마방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BK보스 베다리안이 또 투투랩터까지 정말 나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투랩터 직전에 오너스컵 짱짱한 편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센 말 없는 1등급 편성이고 1400 줄어든 거리에 또, 직전 대비 또 감량까지 안고 있어서 어쨌거나 상금거리에 총력전을 나설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200입니다. 국산 4등급의 모 9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메인 승부 토요일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강축으로 팔리는 마필 뒤로 돌려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로 넘어왔는데 일요일 구경주는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선이 혼전도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배팅에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순발력적인 부분에서는 5번마 에마비상이 최근에 좀 따라가는 걸음을 노리고 있기는 한데 끌고 가는 힘을 빅트아르도 잡아내질 못합니다. 뭐 하자가 걸려 있는 외국 기수 중에 한 명이 빅투아르인데 자,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뭐 팔리면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급전에 있는 3번마 쾌한 여장부도 최근 두 번의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상대가 이번 경주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두 마리의 마필 여러분께 좀 약한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반대로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게 노려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요것 때문에 좀 메인을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마 로켓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좀 부러졌어요. 어이없이 부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는지 핵심의 포인트는 9번마 로켓 로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인 경주 뭐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도 많고요. 앞선 흐리게 하는 되도 않는 앞선 가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9번마 로켓 로드의 배팅 여부에 대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경주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 11마리고요. 일요일마는 10경주가 마지막 경주입니다. 또 10경주 끝나고 11경주 왜 안 하냐 또 악수고 계시지 마십시오. 10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여기를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북마드림이 일단은 가장 느낌 자체가 좋죠. 강한 편성과 싸워왔고 거리적인 부분도 직전 경주는 좀 아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1400m로 내려왔는데 1400m에서는 아무리 뭐 똥기수 신지라고는 합니다만 마필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편성적으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일단 9번 리워드 아이가요 이번에 상태가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스타일의 말인데 정말 추입마가 보일 수 있는 맥시멈의 경기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고 조사 결과도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9번마 리워드 하이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전개 측면도 그렇고 편성에 따른 측면도 그렇고 정석적인 측면에서 박 소장의 어떤 평소 예상 기조로 봤을 때 딱 두 마리가 아주 유독 돋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편성은 세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스피드를 한번 이빨 끌어올려서 상대 마필들의 페이스를 안준 박살내버리겠다. 페이스를 뺏어서 한번 버텨보겠다. 그런 작전 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켜보는 맛은 있을 텐데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레이스가 빠르면 빠를수록 10번마 북마드림은 유리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뛰어왔었던 편성으로 봤을 때 북마드림의 추입 사정거리 안에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서 뭐 토요일 날도 그냥 발 느린 뭐 심신지려 같은 거 하나 얻어 타고
오전장에 또 발발이 하나 타죠 일요일 날. 신지가 뭐 이대로 그냥 끝을 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기수 활동은 그래도 북마드림만큼은 승부기 있게 몇 번 깨지면 또 한 번 조교해서 2차가 오고 또 깨지면 또 다듬어서 2차가 오고 저는 이 호흡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번마 북마드림은 마지막 경주 취평 마필로 보이지만은 이번에는 중위권 이상 서둘러 쫓아갈 거예요. 10번과 함께 10번만큼 혹은 10번보다 좀 더 앞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 더 믿는 마필이 있습니다. 두 마리 엮어서 한 방 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완전 고배당 안하짜리도 지금 있습니다. 그거 3복승 반드시 곁들여서 마지막 신경주 싹쓸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복승까지 싹쓸이를 한번 노려보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로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짭짤하게 빡 싹싹 긁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싹 긁어버리고 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9월 10일 경마 전복주 시즌4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혹시 빠진 거 없나 빈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 힘껏 헬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